자, 이제 6-1의 2단원 엄마의 말뜻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박원서 작품이고 이거 우리나라의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 6.25 전쟁 이 사건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쓴 작품이 되겠어. 자, 전쟁 와중에 비극적으로 다음 중심되는 이거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 이게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이 자식이 죽은 상처라고 그러잖아. 이게 뭐 원래 부모님 묻으면 땅에 묻는다고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거든. 이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 자, 아들 잃은 어머니 상처가 수술 후 환각 속에서 되살아나게 되거든. 이제 수술 후에 우리 뭐 이렇게 약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신경질 투여하고 나면 이렇게 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환각 때문에 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이게 딸인 나의 눈을 통해서 목격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제시돼. 그럼 일단은 나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시점이 무슨 시점?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이 작품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좀 봐야겠어.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겠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도 같이 드러나. 그리고 내려가서, 자,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지속되는 다음 줍시다.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이게 이 작품의 중심 내용.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 그러면서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겠대. 자, 들어갑시다. 갈래는 당연히 전쟁 후니까 전후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 분단된 내용을 그리고 있거든. 분단 소설. 그리고 무려 이게 엄마의 말뚝 1편, 엄마의 말뚝 2편, 엄마의 말뚝 3편이면 총 3편이야. 좀 길이가 길어. 중편 소설. 그리고 3편으로 했으니까 연작 소설이야. 성격은 자전적이라는데 우리 자서전이라고 하잖아. 자서전 누구의 내용을 그렸을 때? 자기.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 험을 바탕으로 쓰긴 썼는데 갈래가 뭐라고? 소설. 그럼 실제 이야기다, 허구적인 이야기다? 허구 이야기야.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허구적 이야기고, 해상적 내용. 배경은 그렇고, 제재도 그렇고. 자, 특징 넘어가자.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요 줄쳐놓자.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가는 현실. 여기에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뭐 가장 우리가 또 와닿는 일들 보면은 뭐 일제의 뭐 침략, 탄압, 뭐 강함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 그렇지? 그런 현실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선 전쟁의 아픔을 잊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한국 존재인 당신을 회상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작품의 구성 방식,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갔어. 무슨 구성? 역수행적 구성, 이걸 취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작품의 시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성 방식도 중요하겠어. 그리고 이게 1, 2, 3편 연작 소설인데 3편의 얘기가 각각의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독립된 완결성도 갖는데, 또 이 이야기에 서로 관련이 있어. 등장인물들이 다 같은 인물이거든. 그래서 또 서사적으로는 쭉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어. 각각의 독립성도 있지만 서로는 이어져 있다는 거.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 그리고 분단, 극복, 의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1편의 내용, 2편의 내용, 3편의 내용이 이제 학습 활동과 연관돼서 다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읽어보라고 또 소설 줄까? 근데 이거 애들 발표했는데. 다 했어? 야, 나 조사해서 했었어요. 그렇구나. 넘어갑시다. 들어서 본문 들어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자,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어. 근데 다리에 골절되셨거든. 그래서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길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 연세가 연세가 6. 86. 연세가 꽤 많으신 거지. 자, 얼마나 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게 했어요. 우리 뭐 일단은 기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미라고 하면 뭔 뜻이야? 기미. 징조. 그 비슷한 거. 징조라던가 낌새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미라고 하지. 자, 이런 거 퍼뜩게 해놨어.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술렁이는 기미의 의미는 바로 이거였던 거죠. 어머니가 손으로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허공에서. 무섭겠네. 자,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어. 착착착착착
이러고 계시는 거야, 손으로. 자,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어. 자, 당연히 이때 나 어떤 심정이었겠어? 당연히 무섭고 깜짝 놀랐겠지, 그렇지? 자, 어머니는 얼굴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질 않으셨어. 그래서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말투로 물어봤고,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 한 대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 근데 개켜놓는다는 단어도 알아둬야겠지. 개켜놓는다는 거 어떻게 놓는 거? 가지런히 포개 놓는 거, 잘 접어 놓는 것을 개켜놓는다고 얘기를 해. 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뚜렷했어. 수술 받고 왔는데 힘차고 뚜렷해. 빨래라니요, 좀 주무시질 않고. 아이,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야, 이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 하는 새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봤어. 자, 이것도 주십시다. 어머니가 쨍 하는 새소리를 내면서라고 하는데, 어머니 기분 좋으셔, 안 좋으셔? 안 좋은 거지. 불만인 거지, 그렇지? 불만인데 직접 제시겠어, 간접 제시겠어?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간접 제시가 되는 거지. 자,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 귀기가 감돌아서 귀자가 무슨 귀자야? 귀신, 그렇지. 귀신이 쓰인다는 그런 기운이 막 감도는 거야. 자,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너무 무섭거든.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니까. 자,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리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거야. 어머니 힘이 좋다, 약하다? 엄청나게 좋으신 거야.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아이고 지금 관장하는 거. 자, 관장의 마취에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기보다 차라리 다리가 후들될 만큼 겁부터 났다. 그래서 내가 겁났다는 거지.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지. 내 마음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어.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드립다라는 뜻도 알아둡시다. 마구 이런 뜻이야. 세차게 아주 마구. 헛손질을 하시고 헛굿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시겠죠? 라는 것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간호원분들은 간호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고 있어.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관심 없게 말하고 체온 맥박 확인하고 나가버렸어. 난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좀 졸랐어. 자, 내려가서. 근데 간호사랑 간호원이랑 뭔 차이예요? 예전엔 간호원이었거든. 원자 쓰면 돌원자야. 그 돕는 의미니까 보조의 의미만 띄고 있거든. 의사를 보조하는데 간호사, 의사, 판사, 검사처럼 사자가 붙으면 좀 전문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간호사로 바뀌었어. 의미는 없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좋은 표현으로 바뀐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지?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일 도와주던 분들을 뭐라 불렀어? 집사, 가사도. 요즘은 가사 도우미라 하잖아. 예전에는 가정부라는 직책에 이제 그런 명칭에서 가사 도우미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좋게 바뀐 거야. 자, 내려가서 1번. 자, 이 작품은 1인칭 무슨 시점이다. 여기는 주인공 써주시면 되고 1인칭 주인공. 그래서 내 심정은 잘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잘 드러나. 그리고 어머니를 관찰한 내용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어머니는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무엇을 개는 동작을 빨래를 개고 있는 동작을 하셨지. 그다음에 나는 어머니 증상이 차차 나아질 걸 생각했는데 나는 X지, 난 아니야. 4번 어머니는 다리 골절로 인해 큰 수술을 받은 직후이다. 그렇고. 그다음에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이전에 비해 쇠약해졌다. X 아니야. 엄청나게 힘이 좋으셨지. 자, 그랬더니 아까도 그러셔서 약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즉 신경 안전제를 먹었기 때문에 헛것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면 좋죠? 그랬더니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 해도 별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어쨌든 안전하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아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아 그까지 신경 안 내지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 이 말이 돼요. 그때 환자를 위한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실제로 이제 사람마다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양이라든가 정해져 있잖아. 실제로 잘 알기는 병원이 더 잘 알겠지. 그래서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어. 자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자 이때의 심정 화자의 심정 어떤 심정이라고 서술자는 무안함 그 다음에 노여움이 되는 거지. 원한 대로 잠을 안 재워주니까 무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있어. 그래서 다시는 너 따위가 애걸 하나 봐라 중얼중얼 내까리면서 되새기면서 이러면서 돌아왔어. 라달락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산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어. 날 향해서 방어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내 쪽으로 방어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어머니는 상황이 바뀐 거지. 뭔가 환상 속에서 다른 걸 보고 계신 거야. 자, 푸른 귓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된 거야. 그럼 어머니는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니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나도 어떤 감정?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춤고. 자, 어머니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어. 어머니 힘을 엄청나게 쓰시는 거야.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기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를 속삭였어.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맞소서 그놈이 또 왔어. 라는데 그놈! 우린 내용 읽어봤나? 학교에서? 그렇지. 인민군 군관이지. 그렇지. 이 인민군 군관이 무슨 짓을 했는데 아들을 죽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그놈이라 하면 아들을 죽인 군관이야.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지. 최악의 원수야. 자,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어. 근데 나는 지금 그놈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전혀 나는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뒤돌아봤지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순간 머리끝이 쭈뼛한 거야. 나도 무서운 거지. 어머니가 뭘 보고 있으니까. 난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귀신 보는 것처럼 두려울 거야. 자, 1번. 다부부는 간호원. 지금의 간호사랑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대화겠어? 독백이겠어? 그렇지.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고. 두 번째. 나는 어머니가 헛것을 보게 된 까닭이 뭐 때문이다? 그렇지. 약 때문이다. 혹은 신경안정제 때문이다. 뭐든 좋아. 아무거나 쓰자. 약 혹은 신경안정제. 다음에 3번. 나는 어머니에게 신경안정제를 다시 투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니지. 그렇지. 뭐 해달라고 했는데 수면제나 주사 놔달라고 했었지. 다음 4번. 나는 간호원과의 대화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 X였어. 아까 어떤 마음을 느꼈어? 무안함과 노여움을 느꼈었지. 무안함, 노여움 이런 걸 느꼈어. 그래서 X. 다음 5번.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공포에 사로잡혀 방어적 자세를 취하였다. 맞는 내용이지. 그렇지. 갑자기 뭔가를 보고 내 등 뒤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 자, 다음에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서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나 역시 어떤 감정을 느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 힘으로 벗어난 거야.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어. 어머니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어? 그렇지. 여기 악귀처럼 이랬는데 어머니를 악귀처럼 이렇게 비유함으로써 어머니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아주 어떤 효과가 있겠어? 비유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아주 생생한 거지. 생생함. 생동감이 잘 느껴져.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이 단어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이제 학습 활동에 나오는데 생생함, 생동감이 느껴져. 자, 그러면서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계시는 거야. 문 쪽에 근데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 대결하고 있었어. 순간 나는 뭐로 생각한 거야? 저승사자 왔구나.
어머니를 데려와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구나 하고 이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나의 오해가 되는 거지.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 감히 그쪽으로 발 옮길 수도 없었다. 여기도 나오지.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상대서법 직유법이지. 비유적인 표현 또 나왔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생하다고. 생동감이 잘 느껴져.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어. 내 바로 옆에 저승사자가 있다니. 무섭잖아. 자,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어.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어머니의 죽음도 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 밭대짜일 것 같았다. 당연히 생각이 있는 저승사자라면 때가 됐구나. 모셔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야. 난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 줄쳐놓자. 어머니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못했다. 그렇지. 임종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야. 임종을 맞이할 준비가 됨.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계속 이어봅시다. 자,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고 하겠느냐. 천수라고 하는데 천자가 무슨 천자? 천이 무슨 뜻? 하늘이지. 그렇지. 하늘이 내준 목숨이라는 거야. 하늘이 내준 목숨이 살 만큼 사는 거지. 자,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혈자가 무슨 혈자? 그렇지. 이 피가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그 정도의 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마음속에 한은 맺히겠지. 아이고 조금 더 잘해드렸으면 한은 다 남을 거야. 저희 각오하고 있으니 제발 너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그러면 어머니가 저승사자를 보는 건 좋다 싫다? 싫다는 거야. 아직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보는 거 싫은 거지.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이거 잘 아는 한자성어지. 인간의 상정. 이거 그대로 한자성어로 하면 뭐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 항상된 마음. 그렇지. 인지상정. 그렇지. 나이가 아무로 들어도 죽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까지도 너의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즉 저승사자는 누가 봐야 된다는 거야? 산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산 사람,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니까 보이는 건 너의 도리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냐. 사라져라 제발. 워이 나는 어머니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만 울부짖었어. 그리고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나는 거지. 야, 내 눈에 살아있는 저승사자가 보여. 이거 진짜 두려운 일 아니야.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멀리 볼 때는 저기 멀리 보는데 눈빛이 저기 멀리 보잖아. 근데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초점이 변한 거야. 그래서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 임종을 지켜야 되다니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별 신고해줘서. 그랬더니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너희 오래별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막 더듬고 있어.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여. 자, 우리 뭐 내용도 알고 있으니 이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를 곧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누구랑 동일시대? 그렇지. 아들과 동일시대지. 그렇지. 자, 이렇게 아들과 동일시한 이유. 지금 어머니 어디 다쳤다고? 다리 다쳤지. 그렇지. 아들 어디에 총을 맞았어?
다리에 총을 맞았어. 이 인민군 국왕이 아들한테 자백을 받아내려고 다리에 총을 막 팡팡팡 다리에만 쐈거든. 바로 죽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다리 다치면서 아들 다리 다친 걸 떠올리게 되면서 이랬지. 이 다리를 자신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자, 속삭였다. 다음 이어서 옆에 1번 봅시다. 자, 직위법 활용의 효과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라고 해서 어머니의 공포, 그 다음에 심적 공도 어머니 그런 표현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공포함과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고 다음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웠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일 것으로 짐작되는 다음 글자 저승사자에 대한 이거는 누구의 공포감? 나의 공포감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내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됐으면 이것만은 꼭 넘어가서 자, 누구는 과거 전쟁 당시의 상황으로 인식이 돌아가 있더라. 어머니께서 그러시고 계신 거고 어머니가 그러고 있고 다음 나는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 생각했어? 여긴 저승사자. 다음에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맞는 내용이지. 다리 붙잡고 있었어. 다음에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아니고 그렇지. 죽음은 각오를 하고 있었어. 다음에 5번 나는 오빠를 숨겼으나 어머니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다. X 그렇지. 다시 틀까? 저거 에어컨 좀 다시 틀까? 틀어졌다. 자, 이어서 봅시다. 아까 쉬는 시간 많이 잔 거 아니었어? 예, 밖에 정신 차리고 있던 두 사람 뚜렷뚜렷한데 왜 잔 사람들이 더 피곤해 보이냐? 자, 다음 4달러 이어서 봅시다. 우리 내신 대비잖아. 열심히 해야지. 자, 봅시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탄내가 당할 테니. 가엾은 내 새끼 누구? 다리 보고 한 소리지. 자,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보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자,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던 거야. 군관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좀 묶어주고 여기 들어가는 어머니 태도. 군관 동무라고도 하고 친한 동무처럼 동무라고도 하고 군관 선생님 이렇게 높여 부르고 있잖아. 어떤 태도가 느껴져? 되게 자신 굽신굽신거리지. 비굴한 태도지. 비굴함. 잘 보이게 해서 비굴하게 하고 있어. 자, 어머니 눈에 푸른 귀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 여기 또 나오지.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하고 나오거든. 자,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야. 무엇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알아차린 거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게 된 거야. 그래서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그러면 아들이 죽는 걸 보는 게 낫다, 저승사자 보는 게 낫다. 저승사자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야. 돌아가신 게 더 낫다는 얘기지. 자,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어. 그러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다리가 다치셨으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지. 군간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 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겠냐.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었던 거야. 우리 사시나무 알고 있지? 나무, 사시나무 되게 가는 나무야. 가는 나무니까 바람이 불면 싹 떨리겠지. 아주 엄청나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죽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몹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이러는데 그 몹쓸 일 좀 주치고 그 몹쓸 일이란 건 어떤 일? 자식이 죽는 일을 뜻하는 거지. 아들이 죽는 일. 이걸 두 번 겪게 하시다니. 그래서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 나는 어머니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어.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셔서 여기 또 검부러기라고 하는데 검부러기 하면 뭐 나뭇잎, 풀, 조각 뭐 등등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있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등 이런 부스러기들 이런 걸 털어내듯이 막 이렇게 되게 가볍게 막 털어내고 있어. 누구를? 나를 그렇게 가볍게 털어내고 있는 거야.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또 가로 묶어주고. 자,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 지켜야 되고. 이놈에 대한 태도는? 상대에 대한 태도는? 이놈! 할 때는 어떤 마음? 화가 난 거지. 분노인 거지, 분노. 직접 제식, 간접 제식? 간접 제식이겠지. 자, 나는 벽까지 떠다 밀려버린 거야. 어머니 힘이 얼마나 센지 확 하고 떠밀려가지고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 몸이 노한 파도처럼 화가 난 성난 파도처럼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몸만 빼고 다리만 빼고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는 막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야.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어땠다? 무서웠다. 나까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나까지. 그래서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관다리, 군관선생님, 군관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그랬어. 자, 어머니 심정이 이번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안 된다 이놈 할 때는 어떤 마음? 호통치고 있는 거야. 분노도 있는 거야. 다음에 군관나으리, 군관선생, 군관동무는 아부가 되는 거지. 이번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자, 이걸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슬이라는 단어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 아주 센 강렬한 기세, 이걸 서슬이라고 하지. 자,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 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 바늘을 통해 당연히 이게 빠져버렸으니까 피가 막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피가 역류해 환자복 그다음 시트를 점점점 물들이고 있는 거야. 주사 바늘은 빠졌어, 꽂혀 있어? 몸에서 주사 바늘을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링거줄만 쏙 하고 고무줄만 쭉 빠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피가 새 나오겠지. 자, 그래서 피바다야, 피바다.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그 상태로 하면 피는 계속 새어 나오잖아. 심장이 뛸 때마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지. 저 일어나서 들으면 안 돼요? 돼. 조절이. 자,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놈 계속 가라 이놈 나 죽이고 가라 이놈 할 때는 이 상황은 아들이 어떻게 된 상황이겠어? 그렇지. 아들이 죽은 상황, 죽기 전 총 맞은 상황이 되는 거겠지. 자, 다음에 2번, 이쪽 옆에 있는데 2번이 중요해. 2번 별표. 각각의 대사가 이 옛 과거 중에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가를 봐야 돼. 먼저 군관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군관이 아들을 찾는 장면이 되겠어. 군관이 아들을 찾을 때 없다. 숨기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 된다, 안 돼, 이너 안 돼, 너도 사람이라 할 때는 이 아들이 군관에게 발각돼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황 찾은 상황이고. 다음에 이놈 계속 거라, 나도 죽이고 가거라라는 것은 이제 군관이 아들의 총을 쏜 후 떠나는 장면이 되는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들이 즉사했다 아니다? 아니었어. 총을 쏜 장면이야. 자, 다음 이것만은 꼭 넘어와서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적은 누구? 군관 써도 좋고 인민군 군관 써도 좋고. 다음 2번 어머니는 자신의 무엇을 다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 있고 어머니가 몸부림치는 것은 집에 남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아니지. 아들 위해서고. 다음에 나는 어머니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죽음보다 못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 거지. 그렇지. 어머니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들이 총 맞는 상황이니까 이게 차라리 죽은 것보다 못한 거지. 다음 5번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도 자존심 그 다음 위험을 잃지 않고 있다. X지. 왜 아까 전에 어떤 태도를 보였어? 그렇지. 비굴한 태도를 보였었어.
벌써 우쪽인데 반 넘어갔는데 벌써 몇 시간 걸렸어요 지금? 몇 분 안 걸렸어. 한 30분에 시작, 한 40분에 시작하지 않았나? 1시간 반 걸리는데요. 지금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자, 다음에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를 갈았어. 눈물 막 흘리신 거지.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아주 그냥 아주 인상적인 장면. 틀니를 빼놓았어. 그래서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이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 화가 나면 이를 가잖아. 뿌듯뿌듯 가는데 근데 이 틀니도 없이 잇몸만 이러고 계시니까 이게 보는 게 되게 좀 그럴 거야. 아주 어쨌든 되게 비극적이고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그런데 기성이라는데 성자는 무슨 성자? 소리 성자. 기자는 기할 기자거든. 전기적 할 때 그 기자. 그래서 기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야. 이야 이런 거 기한 소리. 어쨌든 어머니 막 이러시면서 그러다가 오줌을 받아는 호수도 막 뜯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피바다뿐만 아니라 오줌 바다도 막 됐어. 난리도 아닌 거지. 엉망진창이야.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뭐지 마장동 이런 데 가본 적 있나? 우시장 이런 데. 마장동 그 소고기 예전 우시장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마장동에서 그거 뭐지 소고기 이런 거 도축 이런 거 막 하거든. 소고기 값이 진짜 싸거든. 거기 가면 진짜 소 피 냄새, 돼지 피 냄새, 피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자, 어쨌든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고 퍼뜩 정신해서 구원을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어. 뒤미쳐 나이 지긋한 나이가 많이 든 수간호원도 달렸어. 이 숫자가 머리 숫자 쓰거든. 그래서 간호사 중에 우두머리. 자, 어머니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어. 어머니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또 끼워 넣고 링건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어. 손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아예 발등에 갖다 꽂으신 거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어. 이거 어머니가 다 이러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약 때문이다. 병원 탓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근데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호원이 한 소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은 약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 때문이다? 이 체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환각 증세의 원인을 간호사들은 특이 체질로 돌리고 있어. 자, 수간호원이 날 이렇게 위로했고 어머니 양복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젠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 몸부림이 지칠 줄 몰랐어. 수간호원이 간호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 사지를 꽁꽁 묶게 했어. 팔다리에다 묶으신 거지. 발작한다고. 자, 그래서 따님에겐 따님들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서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라는 거 보니 간호원은 계속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자,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 나갔어.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쉬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턱 하고 꺾었고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업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이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끈 끊는 거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어머니 거의 헐크 수준 아니야. 어머니가 이렇게 헐크 수준의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들 때문에 그렇지. 어머니 모성애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다까지 묶어주고 이 어머니 괴력의 원인. 자, 자식에 대한 사랑, 즉 모성애 때문인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자,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어. 참으로 불가사의한 기력이었다. 목소리도 뭐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 독한 악담, 야 하면서 이 악담까지. 이게 소름 끼치는 아주 기이한 소리, 야 이러면서. 자, 조금도 가정 없이 간장을 내 마음 모든 걸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무엇이 솟았다. 나도 힘이 솟는 거야, 나도.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어. 다시는 다음에 요 구절도 중요해. 자, 좀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다시 빨간색으로 묶어주고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라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뭐 환각을 막 이렇게 일으킨 이유도 다 무엇 때문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아들 때문이지. 아들의 죽음 때문이거든. 근데 이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니랑 누구야? 그렇지. 나인 거지. 그렇지. 나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이 주치의별표.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녀만의 일이라는 얘기야. 이것만은 꼭 넘어가서 1번 수간호원은 어머니의 이상 증세가 아까 뭐 때문이라고? 그렇지. 특이 체질 때문이라고 했었고. 다음 2번 나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수간호원은 어머니가 지닌 정신적 상처 알겠어 모르겠어? 당연히 몰라야지. 그렇지. X고. 다음에 4번 나가 어머니의 사지를 풀어주자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내가 풀어줬어? 아니었지. 어머니가 다 끊어버리고 풀려버린 거지. 그렇지. 끊어버렸어. X고. 다음 5번. 나는 어머니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 생각한다.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이건 동그라미. 자, 다음에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나도 아까 괴력이 막 발휘가 됐잖아. 그렇지. 태민아? 내 평소 같으면 태민이한테 읽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읽으라고도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거 아쉽다. 안타깝다. 읽으라고 그러면 이거 소리가 안 들어가. 여기에 마이크 줄까? 자, 다음에 나는 어머니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어.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어. 어머니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전해진 거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 줄 모르는 거야. 어머니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틀어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 뺨을 너무 충격적인 장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무엇? 폐륜이라는 단어. 이게 윤리에서 어긋나 버린 거지. 자식이 부모님이 딱일 때렸으니까. 자, 여기에 뭐 한 거야? 경악을 한 거야. 내가 때려놓고 나도 어떤 감정? 경악한 거야. 놀라버린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때렸다고? 더 세게 때렸어. 그리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장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 때문에 이것에 폐륜의 폐를 서슴없이 더 때리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러면서 더 때려버린 거야. 충격적이죠. 이거 장면 보면 되게 끔찍하지. 자, 어머니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어. 되게 무서운 얼굴이었던 거지.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겠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얼굴 보고 있는 게 되게 무서웠던 거지. 자, 중력 줄거리 보니까 한국전쟁 당시로 돌아가. 자,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을 했던 거야.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던 거야. 북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뭐 했다고? 도망쳤어.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죽거든. 그렇지. 야, 이건 안 들어갔겠지, 여기. 이건 아마 안 들어갔겠지? 자,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내는 거야.
숨어버렸어. 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이 됐고 다리에 총 빵빵빵빵 맞게 되고 나중에 죽게 돼. 자, 그렇다면 우리 부분 쭉 묶어주고 언제적 얘기라고? 옛날 얘기, 과거 부분이거든. 과거란 얘기는 이 작품의 구성 방식이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왜 다른 짓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냥 다른 주변이다. 아, 자백을 받아. 그렇지. 자백 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전에 뭐 했어? 실업증 걸렸잖아요. 실어증도 걸렸고 그리고 그랬어. 그래도 말을 더듬더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 다음 이어서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해야 하는지 그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당연히 힘 많이 쓰고 나면 되게 힘들지. 자,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던 거야. 종이 조각처럼. 간혹 문병을 와준 친척,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겠지. 그래서 심각하게 고개도 이렇게 했고,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장례할 때는 뭐뭐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는지 우리 보통 이런 말도 하잖아. 장례식장 가면 아유, 천술 누렸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전하거든. 그래서 천술 누렸으니 너무 서러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는 거야? 죽었다고 여기는 거지.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어머니의 죽음을 예상한다, 안 한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역시.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유동식인데 흐를 유자에는 움직일 동자잖아. 흐르는 음식, 즉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픈 사람한테 뭘 줘? 그렇지, 죽, 그렇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미음, 죽, 이런 것들 유동식을 하지. 이것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어. 어머니가 의식이 있다는 그 흔적이 되게 미미했던 거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나는 지금 시집을 간 상태고 자식도 있거든. 가족들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있어. 근데 그러면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가 지금 뭐가 말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아닌 거지. 이제 앞에 그걸 다 해놓고 갑자기 의식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한번 있는 기운 없는 기운을 다 쏟아부은 거야. 자, 1번. 이 작품은 무슨 구성? 역수행적 구성이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나는 어머니를 찍어 누르고 어머니의 뺨을 치고 있는 기타 진행기가 무엇이라고? 이거 당연히 패륜이 되는 거지. 다음 3번.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전쟁의 공포, 상처를 떠올리고 있다. 맞는 내용이겠지. 다음 4번. 전쟁 중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거처를 옮겼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산동네? 거기를 옮겼다고 했었지. 다음 5번. 어머니의 병문안을 온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들도 있었다. 맞는 내용이지. 언제 끝나? 거의 다 끝나갔잖아. 7, 8쪽 남았네. 7, 8쪽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학습활동 볼게. 수발당한 거 뭐예요? 응? 그럼 끝나요? 시간이 끝날 것 같긴 하다. 설마 더 하려 했어요? 뭘 더해요? 6단원 뒤에 책. 천천히 하죠. 알았어. 자,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 일별하더니 하는데, 일별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놓고 이 별자 보면 밑에 있는 이 한자 뭐야? 이거 이 글자. 이거 무슨 글자야? 이 글자 하면 쉬워. 눈목자야. 그래서 여기 일별했다는 건 한 번 봤다, 힐끗 보다, 이런 뜻이야. 한번 힐끗 보더니 누가? 내 친구가. 그래서 대뜸 이렇게 말했어. 수인은 장만해놨니? 수인인데 수이 누가 입는 옷을 수이라고 해? 죽은 사람. 그렇지, 죽은 사람 입는 옷이 수이지. 자,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그러면 자신은 미리 장만하고 싶다, 싫다? 싫은 거야.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야,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그랬더니
얘 좀 봐. 그거 안 해놨구나. 너 알아줘야 해. 뭘? 넌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그래서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그래서 여기서 나이롱이라는 것은 엉터리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엉터리니. 그때 나는 내가 나이롱에다가 순엉터리인 건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수의라던가 묘지를 미리 장만하는 거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와 의견이 같아 달라? 정반대되는 의견인 거지. 자,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선영이라는데 선영은 누가 묻힌 곳을 선영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조상이 묻힌 곳을 선영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야, 너희 고향이 어딘데? 야,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개성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북한에 있단 말이야. 야, 거긴 서영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자,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체스럽다 얘. 다음 구절 여기 또 봅시다.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히고 돈도 꿔달라고 해라. 북한에 있는 땅으로 저당을 잡히고 담보를 맡기고 그다음에 돈을 꿔달라고 해. 말이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뜻이야. 한자성은 알고 있지? 어불성설 알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어.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것이, 묵계 하면 묵은 암묵적인 무엇? 암묵적인? 계약, 약속. 그래서 암묵적 약속 같은 거란 얘기야. 자,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다니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는 어디 가서 묻히고 싶을 거다. 선영에 가서 묻히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는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나중에 사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눈 딱 뜬 거야. 야, 진짜 무서운 상황. 어머니 묘지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뜨셨어.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심지어 또렷하고 생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 무서워. 자, 그런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구머니나 할 수밖에 없겠지. 친구는 돈을 왔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그랬더니 호수개미 나 좀 보자. 호수개미라는 거 호수긴 누구야? 그렇지. 손주가 되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 손주지. 내 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아주 정정한 목소리로 건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어.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이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손이 내 손을 잡았어. 근데 심지어 온기도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뭔데? 소나기의 힘. 이것이 나를 놀랍게도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손님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 어때? 기쁘겠지, 그치? 어머니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럽기도 했어.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시고 아픈 게 갑자기 확 서러워진 거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 죽거든 행여 혹시라도 묘지 쓰지 말거라. 이게 바로 어머니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 유언. 묘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상과는 맞아 안 맞아? 우리 생각은 당연히 안 맞는 거지. 우리 유교적 사상에 따르면 죽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묘지에 묻어야 되거든. 근데 어머니 묘지 쓰지 말래. 어머니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아주 잔잔하고 만만하지가 않았어. 그럼 농담이다 진심이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길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거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꼭 시행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꼭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오라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오라비를 어떻게 했어? 오라비를? 그렇지. 화장을 하고 뿌려버렸어. 화장을 했어. 왜요? 그러니까 화장해서 어디 쪽으로 뿌렸냐면 고향 쪽 땡이다가 강화도에서 고향 쪽 바다 쪽으로 뿌려버렸던 거야. 날아가라고. 그치? 안 날아가겠지? 자,
어쨌든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절 다시 가로로 묶어줘. 이 구절의 의미가 나름 또 무지하게 중요해. 자, 그럼 오라비 뿌린 곳에다 나도 뿌려달라는 얘기거든.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지. 보고 싶은 마음. 그렇지. 첫 번째, 아들에 대한 그림이 드러나는 거지.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런 것도 느껴지고,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거. 근데 어느 쪽에다가 뿌렸다고? 고향 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현실은 어떻게 됐으니까. 그렇지. 분단된 현실, 지금은 분단됐지만 이렇게라도 그걸 뭐 하려고? 이 분단 현실을 그렇지 극복하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분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는 거야. 분단 극복 의지. 아주 중요한 구절. 아주 중요하다 하니까 태민이가 고개를 딱 두 번 끄덕였어.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자, 다음 넘어가서. 이 작품에는 식민지 혹은 한국 전쟁 시기를 겪은 작가의 체험인호가 있다. 한국 전쟁. 다음 두 번째. 친구는 나가 어머니의 무엇과 무엇을 미리 장만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묘지나 그리고 한 개 더. 수의였지. 수의나 묘지를. 다음 3번. 가족들은 어머니가 내색하진 않지만 어디 곁에 매장되길 바란다고? 선영 곁에. 다음 4번. 나의 손을 잡은 어머니에게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X지. 아주 알맞은 운기와 악력이 느껴졌었어. 다음 5번. 어머니는 나와 친구가 자신의 사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맞는 내용이지.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벌써. 자, 그랬더니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그러면 이 뿌린 일 잊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전쟁의 상처 이런 거 안 잊혀진다는 얘기야. 어머니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 고집을 느끼게 했어. 이 구절은 검은색으로 가로 묶어주고, 이게 일부 이야기야. 1편 이야기야. 엄마의 말뚝 1편에 보면은 원래 고향은 시골이거든. 근데 어머니가 자식 교육은 시골에서 시키고 싶겠어 싫겠어? 당연히 싫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자식들을 끌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교육시키거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어져 있어. 그래서 아니지. 어렸을 때. 오빠가 어렸을 때. 일부는 아주 어렸을 때 얘기고, 그래서 서울 와서 살던 얘기. 2부에서는 이제 요거 오빠 요와 관련된 얘기들. 자, 그럴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어.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과부가,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어머니가 혼자서 두 자식들을 끌고 심지어 서울로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가셨어. 어머니 성격이 엄청 옥세다는 걸 수 있지. 자, 오빠의 시스는 처음에 무학재 고개에 넘어 벌판을 반머리에 가매장했어. 그럼 일단 묻은 적이 있다 없다? 있었던 거야. 가짜로 매장을 임시로 매장을 한 적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러냐? 행여 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근데 행여 병사자 이거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이거 단어 아주 쉬워. 병사자 알고 있지? 병사인 건 묘한 거야. 병사했다. 병들어서 죽은 게 병사인 거지. 그렇지? 행여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순서 바꿔봐. 그렇지. 여행. 그렇지. 여행하며 떠돌다가 병사한 사람을 행여 병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어 쉽지? 이거 앞에 두 단어만 바꿔주면 아주 쉬운 말이야. 그래서 떠돌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듯 형식도 절차도 없는 그런 가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즉 무정부 상태인 얘기는 지금 남북 전쟁 직후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었어.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가매장 외에는 불가능했었어. 서울이 수복됐다는 건 되찾는 걸 수복한다고 하지. 서울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했어.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올케 누구를 올케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오빠의 부인. 그렇지 오빠의 부인. 그렇지. 그렇지 부인 결혼도 했던 거야. 심지어 자식도 있어. 보통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 화장을 해 안 해? 안 해. 이게 화장은 보통 언제 하냐면은 장사를 제사를 치러줄 자손이 없을 때 하는 게 화장이거든. 왜요? 어차피 제사법도 못 얻어먹는데 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 묘지 관리도 안 되는데. 진짜요? 묘지 관리해줄 자손이 있을 때만 원래 이렇게 땅에 묻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올케는 아들이 있단 말이야.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화장하는 거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 이장하자. 이장하는 건 묘지를 뭐 하는 거? 옮기자고 이렇게 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죄처럼 느껴지겠지. 왜? 오빠 데리고 숨어 지낸 게 누구였으니까? 그렇지. 엄마였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그래서 마치 자식을 죽인 부모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 미안하겠지. 며느리랑 같이 살다가 아들의 며느리랑 같이 살다가 죽었으면 그래도 같이 지내다 죽었으니까 덜 미안할 텐데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며느리한테 미안하거든. 그래서 젊어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던 거야. 아주 기세 등등하게 얘기를 해.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없애버리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험, 그다음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 결국 마지막엔 이런 뜻이고 마지막엔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화장했으니까 연기가 되겠지. 그리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이게 화장하고 나면 뼈를 다 이렇게 가루를 만들지. 자,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도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에 갔어. 우린 묵묵히 뒤를 따랐고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어.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는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어. 이거라도 가라, 이렇게라도 가라 하고 날려보내준 거지.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에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중요한 건 이 내용도 기억해야 돼.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고향 땅 못 가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던 거야. 어머니는 엄청 강인한 모습이야. 이 아들의 이 뼈가루를 날리면서도 이러면서 부르셨던 거지. 자,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어. 어머니 엄청 강했어. 어머니는 한 주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는데 여기서 이건 중요한 거. 너무도 엄청난 거. 여기 네모치고 별 붙여놓고. 계속 이어서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고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리고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럼 여기서 분단과 곧 괴물이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분단을 괴물에 펴놓고 위에서 너무도 엄청난 것도 역시 원관념 뭘 뜻하는 거야? 바로 분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어머니가 아들의 뼈가루를 저쪽 북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분단에 대한 무엇? 거역하는 거. 그렇지. 분단의 저항, 극복 의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머니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또 하라는 거지. 나를 통해서도 분단 극복 의지를 또 드러내달라는 거야.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후라는 것은 언제 이후? 분단. 휴전. 아들을 뿌린 일. 그렇지. 아들을 뿌린 일이야.
일이 있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구만. 오빠가 죽은 지 30년이 지났구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질어졌다. 이질어졌다는 게 일그러지는 거. 표정도 일그러지셨어.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는 것은 하겠다 안 하겠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이 유언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의미도 아주 중요해.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투병 중인 게 아픈 중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표면적 의미로는 어떤 상태다? 진짜 아프다. 그래, 진짜 아픈 거야. 첫 번째 의미는 아직 병이 이 다리가 완치되지 않은 거야. 이건 표면적인 의미고. 다음에 두 번째 투병 아픔. 그렇지. 분단의 상처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들이 죽은 상처, 분단의 상처가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한 구절 꼭 기억해줘야 돼. 진짜 아픈 거랑 분단의 상처, 아들이 죽은 상처가 지속된다. 두 가지. 자, 옆에 투병 중의 의미라는데 이것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머니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큰 수술을 받고 다음에 이거 줄쳐봅시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 진짜 다리 아픈 거. 다음 두 번째는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정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다 줄쳐놓자. 여기까지. 다음 날에서 이것만 꼭.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무엇이라는 괴물과 싸워 맞서려는 태도. 분단. 다음 두 번째. 어머니는 아들을 화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와 며느리와 의견 차이를 보였지. 다음 3번. 어머니는 오빠 유해를 어디에서? 그렇지. 강화에 있는 바닷가지. 뭐 강화에서도 좋고 바닷가에서도 좋고 둘 다 아무거나 좋겠어. 다음 4번.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후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며 나에게 미안함 전했다. 맞는 얘기지. 그렇지. 자식한테 화장해달라는 말 이거 쉬운 일 아니지. 다음 5번. 나는 차마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X. 그렇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자, 36조 학습 활동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의 행위, 그 다음에 나의 반응, 뭐 크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바로 할 수 있어. 어머니의 행위 보니까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보고 여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나 당연히 어머니가 막 헛것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 어머니가 왔으면서 공포감을 느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언 남겼잖아. 나에게 자신의 뼈가루도 강화도에서 바람에 날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난 해야겠다 말하겠다. 그렇지. 거기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내려갑시다. 자, 다음 부분에 나타나는 그 짓의 의미. 그 짓, 뭐 하는 짓? 뿌리는 거. 뿌리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당연히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떤 현실을, 그렇지, 분단. 그렇지. 여기만 주시면 되겠지. 우리 민족의 고통에 대한 요 줄자 분단 문제. 여기만 주시면 되겠어. 자,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지닌 상처가 뭐냐라고 했는데 어머니 상처는 이제 전쟁 중에 어떻게 했다? 그렇지. 혈육을 잃은 아픔. 이게 바로 엄마가 지닌 상처의 바로 의미가 되는 거지. 자식을 잃은 상처, 아픔. 자, 다음 두 번째. 이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지. 잘 봐둬야 돼. 자, 넘어가서 일단은 시점의 특징과 효과 나눠서 외워줘야 돼. 시점의 특징. 일단 시점 자체는 무슨 시점이라고? 이 조인국 시점인데 시점의 특징까지 앞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소설 속 잠시만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심리를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도 뭐 하면서 어머니 관찰하면서 생각한 점 이 함께 제시가 되는 거야.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심리,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하는 생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당연히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머니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 계속 읽어볼게. 전쟁 중에 혈육을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아픔과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다음 주자 전쟁의 상처, 그다음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 전쟁의 상처 남아있는 거지. 아들 죽은 상처. 그다음에 비인간성 빵빵빵 다리 총 쏜 내용 이 상처 함께 드러내고 있어. 자, 그리고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 전체 이야기를 요약한 건데 이를 통해서 제목의 의미 좀 해석을 해보자. 자, 엄마의 말뚝, 이제 말뚝을 박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말뚝을 박는다. 자, 첫 번째,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의 터전을 잡게 된 과정. 삶의 터전이 삶의 말뚝이 되는 거겠지. 이런 것과 또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 이런 엄마의 의지, 이런 것들도 엄마의 말뚝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엄마의 말뚝 1과 연관돼서 두 가지를 뽑아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의 총에 오빠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 그래서 엄마의 말뚝, 엄마의 가슴에 말뚝이 박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또 하나 나와야 되고, 다음에 3.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엄마가 화장 내기를 받았던 거야. 그 화장 내기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어떤 의미를 띈다고? 그렇지. 뿌려달라고 함으로써 분단에 정하려는, 극복하려는 의지, 이거까지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내야 돼.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두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의지랑,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요 두 가지가 엄마의 말뚝 몇 편을 통해서 그렇지. 이게 일평과 관련된 얘기고, 다음에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 가슴에 맺힌 한, 이것이 몇 편? 그렇지. 이건 2편과 관련된 얘기고, 다음에 죽어서라도 분단이란 비극적 현실과 맞서는 어머니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그렇지. 2편 끝부분과 3편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어. 그래서 엄마의 말뚝의 상적 의미 이 네 가지 다 외워야 돼. 근데요. 왜 화장 안 됐어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있어 그랬잖아. 친척들은 자식도 있는데 어머니 화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화장을 못 하게 돼. 못했다고요? 화장 못했어. 묘지에 묻게 돼. 어떻게 했으면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그렇지. 자식 곁에 못 가는 거지. 자,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 그 이유. 그래서 각각에 따른 이유 이런 거 좀 찾을 수 있으면 되겠어. 먼저 환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 이를 대하는 나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어머니의 발작이 직접 보고 있는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이 생생한 묘사 이렇게 선명하게 하고 중년 여성의 내면에 대한 또 이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겪는 고통 여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 깊을 수가 있겠어. 다음에 학교에서 4번, 2번 이거 했나? 집에까지 안 나갔어요. 이거 진도 나간 반. 아직 시작밖에 안 했어요. 4번 부분은 위에 대한 내용, 일반적인 내용에서 크게 볼 게 없어. 바로 5번 넘어가도록 할게.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4번 하면 또 우리도 들어갈 거야. 자, 인물의 성격 역할이 잘 형상화되었는가 하는데 어머니에서는 잘 드러나 안 드러나? 어머니에서는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아들에 대한 사랑, 예측이 강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근데 나의 성격이라는 나의 역할이 잘 드러나 안 드러나? 그건 잘 안 드러나, 그렇지? 배경, 시간적 공간적 배경, 주제와 분위기 잘 형성화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구성, 사건의 흐름이 서로 잘 짜임새 있는가? 그럴 거고. 다음에 서술, 시점과 문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뭐 좋은가? 분단의 아픔 들어가는데 좋은가?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전하는 바가 분명하고 감동 깨달음 주는가? 뭐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밑에 좀 정리할게. 그래프 생략됐고. 자, 어머니의 언행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분단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바 전달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어머니 언행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어. 그리고 있고 또 여전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라는데 이 배경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배경으로 되고 있거든.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사건을 전개하는 구성 방식은 무슨 구성? 그렇지. 이 작품의 구성 방식이 역수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수행적 구성인데 얘기는 잘 연결이 돼야 안 돼?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발장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예전 그런 일 때문이가 오빠 일 때문이구나 하면서 연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취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래서 주제의식도 이것도 잘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분단의 상처라는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그러나 다음 마지막 또 색깔 바꿔서 어머니 위에 나의 성격 언행은 형상화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지. 요것만 빠져 있는 거지. 나의 모습만 좀 빠져 있어. 시점은 무슨 시점인데? 시점은 무슨 시점? 1층 주인공 시점인데 내 얘기가 거의 빠져 있지. 내가 느낀 점 위주로 서술되고 있어. 이렇게 남편 뽑아주시면 돼요. 찾아보고 뽑아줄게. 자, 다음에 예시다. 자, 이 작품에서 뭐 중심적인 구절. 너무나 엄청난 것과의 싸움이다.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어머니는 아직 투병 중이다. 자, 그중에 이 작품과 연관된 뭐 홍보 문구 작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 근데 엄마의 말뚝에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뭐 홍보 문구 제목 만들어 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엄마의 말뚝에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이거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요 구절은 좀 기억해 놓도록 하고 말뚝처럼 박혀있는 분단의 상처하고 또 이게 아까 전에 엄마의 말뚝의 의미였잖아. 이 편에 이거 중요 구절이야. 그리고 이걸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절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었다. 이 구절 작품의 가장 끝 구절이 되는 거지. 쌤이 뭐라고요? 응? 왜? 요거 엄마의 말뚝 이 편의 의미 엄마의 말뚝의 의미 나머지 내용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